네, 안녕하세요. 산왕 패키징의 남경우입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다들 좀 피로하실 텐데 첫 번째 김종규 센터장께서 발표하실 때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고, 역시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 모두가 관심이 지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잠시 식사하시고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PET병이 하나씩 다 놓여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전 세계에서 페트병,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1인당, 국민 1인당 페트병을 몇 개를 사용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예, 대답을 안 하실 걸로 알았고요. 예, 우리 국민이 전체 인구를 대비를 했을 때 3.6개의 PET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상당히 중요하면서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어떤 지속적인 환경에 대한 책임과 어떻게 이것을 선순환적으로 저희가 회계하고 이용할 것에 대한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좋은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의 발표 순서는 포장재 시장의 현황, 그리고 순환 경제 기술 동향에 대한 것,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기술의 동향에 대해서 순서대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앞서서 삼양그룹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양그룹은 화학, 식품, 의약, 바이오, 패키징을 핵심 사업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삼양 패키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저희가 패키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국내 저희가 1970년도 팩트 바트를 국내 최초 생산했고요. 그리고 80년도부터 2000년까지 내열병, 탄산병,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슈를 많이 일으켰던 멀티레이어 페트병, 그리고 아세틱 무기 충전까지 국내 PET 업계의 기술을 리드하는 데 선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1995년도에 국내 최초로 PET 재활용 기술을 도입해서 저희가 PET 재활용 기술 공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더 고도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생산 캐파는 아세트 음료 기준으로는 6억 본, PET 바틀 기준으로는 18억 본, 그리고 정부 체인 프리폼 기준으로는 8억 본을 만들어서 토탈 32억 본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도 이 또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포장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도표에 보시면 가장 큰 영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포장재 시장은 연포장 시장입니다. 근데 연포장 시장은 너무나 다양한 소재와 제조 공정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이만큼 그 이유는 그 결과적으로 리사이클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PET는 단일 소재로서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지만 리사이클도 상당히 용이한 원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글로벌적으로 시장 자료에 따라서도 좀 상이하긴 한데요. 6,500억 개 수준을 저희가 소비하고 있고, 이거를 원료로 환산하면 저희가 30g으로 가정했을 때는 2,800만 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양들은 추정이 되지 않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한 수량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은 아시아 시장이 개인적으로 가장 크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시장들이 축소되고 있지만 이 비버리지 시장은 오히려 성장을 했고요. 작년 2000년대 6.5%의 성장을 가지고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은 역시나 동아시아 쪽이 리드를 하고 있고요. 동아시아는 2000년도에 13%까지 성장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이슈는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PET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양한 포장재가 있지만 음료를 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이 가장 많이 필링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순환에서도 가장 용이하게 기술적 접근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음료 제품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5.2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되고 있고요. 근데 글로벌은
그 음료 포장재에서 포장재 페트의 비중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0%까지 그 수요는 더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요. 그 제어 페트가 일상생활에서 좀 더 중요한 포장재의 원료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삼양 패키징이 30억 본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내에는 실제적으로 한 100억 본 시장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량은 한 30만 톤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30만 톤을 어떻게 저희가 순환 경제를 이룰 것인지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로 같이 연동된 거고, 17년도에 마린 쓰레기나 중국의 쓰레기 금수 조치 이후에 이 문제들은 더 극명하게 일어났고, 다양한 법적 규제나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선도에 음료용에 식품용의 재활용기를 쓸 수 있냐고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으지만, 지금 내년에 일단 물리적 재활용도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도들이 조만간 수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 패키징 관련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친환경 제품이 얼마나 활성화되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했고요. 이 정의는 친환경 패키징의 정의를 경량화, 감량화, 그리고 재생 원료를 사용한 것, 그리고 바이오 팁을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정의할 때 상당히 보시다시피 한국의 수치는 다른 나라 대비 상당히 미미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 같은 경우는 재생 원료가 활성되기 때문에 그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재생 원료와 감량화가 시장을 리드하기 때문에 그 빈도가 상당히 높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물리적 재활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화학적 재활용은 지금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단에서도 감량화 용기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도가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적용 사례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기업들의 활동과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로 해서 이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PET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함에 있어서 과연 얼마의 원료단이 있길래 이걸 가서 많은 기업들이 재활용하고 이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PET 버진이 얼마큼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원료 시장은 10만 톤 규모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재활용 이슈 얘기하면 항상 플라스틱병, 페트병이 항상 하이라이트가 돼서 페트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다수 수지는 60%에서 70% 사이는 의료용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의료용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 고민에서는 별로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재활용은 플라스틱으로 가지고 만든 걸 갖고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피드스택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원료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적인 이슈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30%에서 나온 원료를 가지고 섬유도 만들어야 되고 포장재도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도 써야 되기 때문에 향후 재활용 산업은 계속 성장하지만 재활용 원료 가격은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계속 순환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한국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재활용이 안 된다고 있다고 상당히 언론적으로 이슈가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재활용이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단지 저희가 순환경제 타입이 아니라 선형경제 타입으로 재활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고요. 어떤 폐기물을 국탄적으로 줄이고 탄소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패키징에서 나왔으면 패키징으로 선언하고 섬유에서 나오면 섬유로 선언할 수 있는 이런 경제 기술과 시스템을 고친다면 폐기물 이슈는 빠르게 저희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페트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기술은 여기 보면 물리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그리고 열적 재활용 다양하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ET는 상당히 육가성 원료이기 때문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만 보통 일반적으로 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의 시작은 플레이크라는 어떤 깨끗하게 잘 닦아진 플레이크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플레이크를 가지고 용융해서 칩을 만들어서 다시 제품화하거나 어떤 케미칼로 디폴리머리제이션을 해서 다시 폴리머 중합을 하는
그래서 제품화라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리적 재활용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채택되고 있고요. 그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크를 생산하는 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합니다. 원래 PET 레진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회귀하게 해서 붙어져 있는 이물, 타소재 이런 것들을 닦아서 플레이크만 잘 만드는 공정들이 구축되고요. 이 플레이크 재활용 워싱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은 그 나라에서 만드는 제품, 페트병의 종류에 따라서 구축이 되고요. 어떤 통일하고 시스템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는 전 세계가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유럽에서 하는 방식이 옳고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 틀린 건 아니고요. 유럽은 탄산수나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의 PET병을 세척하는 방식이 발전되어 있고, 우리라는 PET병은 물 외에도 다양한 음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한국화된 기술들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용융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크를 제조하고 바틀용 버진칩과 유사한 물성과 그리고 케미칼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들이 채택됩니다. 실질적으로 PET가 바틀로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기 위해서 사출 공정에서 가공을 하면서 IV 드롭이 생겼기 때문에 떨어진 IV를 올려주고, 그리고 케미칼적으로 오염하는 제거하는 공정들이 그 기술 핵심이고요. 위에 두 가지 기술은 바틀 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아래 플레이크단에서 디컨테미네이션을 제거하는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시트 쪽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예, 재활용에 대해서는 재활용 업계나 화미카 업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와 관계돼서 브랜드 오너나 그리고 컨버터들,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적으로 상표, 데코레이션 했던 기능들이 갖고 있던 게 결국 재활용에서는 이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벨의 글루를 재활용 세척하는 온도에서 잘 해리되는 글루로 바꾸거나 도포 면적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라벨을 없애는 이런 저감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순환 경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PET 알페트 시장의 견인은 2019년도 어떤 이유나 글로벌 정부의 어떤 의무적인 사용량에 의한 것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브랜드 오너들의 견인에서 여기까지 왔고요. 2010년 이전 10년부터 글로벌 브랜드들은 선언적으로 몇 년도에는 얼마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의 선언들을 계속 얘기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브랜드들은 일단 100%, 50% 이상을 지금 달성에 대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섬유에 있어도 마린 쓰레기나 원사들을 가지고 그런 플라스틱을 가지고 실을 만드는 데를 활동들 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도 실을 만들거나 가방을 만들거나 이런 제품들도 지금 현재 많이 생산하고 있고, 자동차, 스시 도시락 이런 제품에도 많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럽에서 적용되고 있는 리사이클 제품이 적용된 제품들이고요. 이제 유럽은 최소 20% 이상은 유럽에 여행을 가셨을 때는 20% 정도 들어간 병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기능적 특성 때문에 많은 양을 넣기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한 20% 수준의 30% 정도 수준. 물 같은 경우, 물 생수병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는 제가 올해 갔을 때, 지난달에 가봤을 때는 100% 거의 가 있는 것 같고요. 고분자 같은 경우 반복적인 열 가공에서 노래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카이블루를 오히려 채택해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료에서도 저희가 이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기 보시면 재미있는 사례는 알페트 75%에 바이오페트 25%로서 어떻게 보면 탄소를 저감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비앙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재활용 기술이 상이하기 때문에 10%에서 50%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케미칼 방법에는 다 아시다시피 세 가지 방법 하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깨끗한 플레이크를 가지고 글리콜이나 가스 분해라거나 메탄올로 분해를 하는데요. 2012년 중국에서 상당히 재활용 산업이 부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양의 쓰레기가 중국으로 블랙홀처럼 빠져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케미칼 업체들이 재활용 플레이크를 얻지 못해서 케미칼 공장을 셧다운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제 케미칼 업체들은 그런 피드스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플레이크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플레이크나 폐우류를 가져가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중합 방법, 뭐 TPA법이냐 DMT법이냐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해중합 방법도 상이하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은 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케미칼 리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제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뭐 MOU도 맺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2025년을 타겟팅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또한 발달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물리적 재활용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플레이크를 다시 해중합하고 중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탄소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플레이크는 MR로 어떤 안정적으로 그 산소쿨을 돌리고 정말 더러운 플레이크나 아니면 폐의료, 재활용하기 힘든 이런 원료들을 해중합으로 그 기술 개발이 돼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바이오 같아서는 이미 뭐 업계에서 뭐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30% MEG를 쓰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이미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케미칼 페트보다 한 30-40%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속에서는 지금 TPA도 파라자인을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과거에 수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 매스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페이퍼까지 다양한 기술로 해서 경제성 확보를 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바이오가 비싸다, 바이오는 뭐 프리미엄 있다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15분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남경 팀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페트 용기 같은 경우가 그 지금 이제 아까 그 이제 케미컬 리사이클링 또는 이제 MR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 자체가 어떤 표준화되어 있다든지 프로세스 자체가 같이 이제 공유하고 그에 대한 나중에 이제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준화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조 방법의 표준화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는 좀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그 원료로 사용하는 이제 PET 플레이크가 국가마다 이제 사용하는 원료가 상이합니다. 그 사유는 음료수 종류가 상이하고요. 이제 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PET병에 주로 생수나 일부 탄산 음료를 보통 넣어서 저희가 그 제조를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원료는 TP랑 이지가만 들어있는 호모페트가 아니라 거의의 IPN은 이성질체가 들어있는 코페트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시킨 내열이라는 그 핫필링 제품이 있기 때문에 호모페트와 코페트가 상존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생수를 많이 먹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생수를 덜 먹기 때문에 이 피드스탁의 원료가 상이합니다. 이 나라에서도 상이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하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